실생활에 활용을 못해요. 실생활에 활용을 못해. 그렇다는 건 뭔가요? 언어 이해력은 바로 발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건 바로 사회성이고 거기에 중요한 건 엄마와의 교감이에요. 네. 소통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책을 읽고 어휘력만 기계적으로 뭐 온갖 얘기를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은유적인 이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발달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같이 엄마와 얘기하면서 반응도 보이고 엄마가 또 야, 이 주인공은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아이가 이랬을 것 같아. 그러면 엄마 이거는 왜 그래? 여기는 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할 때 엄마가 또 응해주고 그런 과정. 상호작용하는 과정. 그게 다 책 읽기에 포함된 그런 그 능력이고 책 읽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는 것이죠. 네. 맞아요. 이게 어른이 돼서도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설명을 잘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도 그렇죠. 그렇고. 근데 이게 엄마와 함께 같이 책을 읽으면은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이걸 응용해서 표현도 잘하고 이런 게 한꺼번에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 발표를 키워주려고 무슨 학원 보내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게 훈련이 돼 있으면 발표 저절로 잘하는 거죠. 그렇죠. 머릿속에서 논리적인 응용력이 생기니까. 네. 여기서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머님들 많이 궁금하신 게 그러면 어떤 책이 좋을까? 또 저희 항상 그런 거 잘 읽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하잖아요. 준비물을 잘 챙기죠 저희가. 어떤 걸 읽어줘요?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0에서 1세는 촉감책이나 헝겊책처럼 네. 아이에게 이제 오감 발달을 시켜줄 수 있는 책을 많이 한 읽어주었고요. 12월까지는. 예. 예. 거의 뭐 손으로 듣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아이는 느끼니까. 아, 저희 집에 헝겊책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꾸 입에 집어넣던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고 빨고 하는 것도 네. 아이는 입을 통해서 감각을 발달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도 좋고 2, 3세는 호기심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책. 그때는 걸음마를 하면서 세상에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시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책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재밌는 거 이렇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책을 보여주니까 아이가 이게 뭐야 하면서 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슨 애벌레나 지렁이 그리고 똥이 나오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맞죠? 자기랑 친근한 부분입니다. 그것만 읽으려고 그래요. 저 도저히 애벌레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징그러운 아이를.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네, 아이들은. 딸랑딸랑 소리 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지금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 2, 3세 정도 됐을 때 애들이 그러니까 한참 처음에 그냥 잘 앉아서 책만 이렇게 눈 따라가면서 보던 아이들도 그때가 되면 이제 자기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꾸 책 그냥 빨리 넘겨버리려고 그러고 밀고 그냥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던지고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막 넘기고 예. 말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사람이라 버럭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잠시만 참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책을 읽어주었고요. 그리고 그 눈높이에 맞게 재밌는 책을 많이 골라서 읽어주었어요. 뭐 팝업북, 유아용 팝업 간단한 거 이렇게 시선을 끌어주고 거기서 조금 더 재밌는 내용이 있는 책으로 읽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거나 뭐 가면놀이 책이나 이렇게 재밌는 걸로 관심을 끈 다음에 다른 책으로 연결해주면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한 4세에서 6세 정도 되면 어떤 책이 좋을까요? 그때는 아이의 상상력을 많이 발달시킬 수 있도록 네. 좋은 창작 동화를 많이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창작도 예. 상상력. 그렇죠. 엄마가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는 그림을 보고 즐거워하고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그리고 창작 동화가 약간 끝이 애매하게 끝나거든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자기가 상상으로 뒷이야기를 지어서 내기도 하고 아. 그걸 따라서 하기도 하고 또 네. 노래를 하면서 그런 걸 응용해서 엄마 이게 책에서 봤던 건데 하면서 또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많은 창작 동화 읽어주는 게 좋고요. 또 모든 거를 받아들인 걸 흡수하는 시기라서 아이의 인성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인성 동화도 좋은 걸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책을 읽어주는데 6살이니까요. 네. 태린이가 창작 동화는 가끔 큰 소리로 제가 읽다가 끝에 가서 이 책이 이거 이상한 책 아니야? 깜짝깜짝 놀래요. 저희는 항상 권선징악의 어떤 그 이소부와 같은 저희 때 생각만 하는데 거의 개그 콘서트 분위기로 이 마녀가 이게 참 중립적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왜 한쪽으로 착한 쪽으로 안 갈까? 그래서 제가 뭐 요즘 동화들이 또 예, 그러죠. 그런 것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이가 그 뒤엔 얘기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 절정해서 상상을 하게 해야 되는지 제가 답을 주면 안 되는군요. 네.
저는 이렇게 매일 밤 답을 주려고 그랬어요. 예. 선생님, 그 뭐 잠자리 동화라고도 있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어떤 습관으로 이렇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잘 때마다 책 네. 세 권씩 읽어주는데. 네. 그 잠자리 동화 애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전혀 모르겠어요. 들으면 잠이 잘 오나 봐요. 네, 잠이 잘 오면 그 원래 이게 책을 읽으면 우리도 이렇게 잠이 잘 오잖아요. 네. 뭐 그건 농담이고 네. 아이들이요 이제 특히 이제 한 만 3세에서 6세 미취학 아동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렇게 잠을 들 때 엄마랑 꿈나라까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아. 네. 일종의 수면이라는 것도 엄마랑 헤어지는 거잖아요. 이별이죠. 네, 이별이죠. 오. 네, 그 분리죠.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엄마 조금만 더 있다가 하면 안 돼? 엄마 나가지 마. 오늘은 같이 자. 그러잖아요. 보통 아마 같이 그래서 끼고 자다가 그냥 같이 잠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럴 때 그냥 토닥토닥 하면서 노래 불러주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어머님이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의욕 있게 자기가 책을 읽어준다거나 근데 책을 읽으면 아무래도 이제 불빛이 밝아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어머님이 평소에 알고 있던 뭐 전래동화 같은 거는 우리 간단한 것들은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파츠 예. 같은 거. 예, 그리고 뭐 동시 같은 거 너무 정확할 필요 없거든요. 너무 완벽주의적인 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런 전래동화 같은 걸 그냥 이렇게 읽어주시면 굉장히 아이가 엄마와 같이 뭔가 함께 꿈나라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생기고 그래서 이별 불안 같은 분리 불안 같은 게 희석이 될 수 있죠. 우리 오프닝 때 우리 최윤영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괴테. 괴테가 만 4살 이전에 엄마가 그렇게 이제 책을 많이 그냥 온갖 책을 다 읽어줘서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읽어줄 책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괴테가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독서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잘 듣다가 이제 자기가 책을 지어내서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그 자체가 아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듣기 능력을 함양시켜준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잘 들으면 우리는 이해력, 집중력도 좋아지고 공감 능력도 좋아지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함양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책을 이렇게 읽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에 가장 크고 또 습득하기가 어려운 게 듣기 능력인데 그렇죠. 이 듣기 능력을 정말 돈 한 푼 안 들이고 밤에 책 몇십 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키울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제 잠들 때 읽어줘야 되는 책은 전래동화 행복하게 같은 거 굉장히 이렇게 술술 읽히는 예.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거야지 뭐 귀신 이야기라든지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것들은 애들을 오히려 각성시키니까 네. 조금 이렇게 늘 이렇게 이야기가